이어서 모닝와이드 2부가 방송됩니다. 아침에도 이유 없이 붓고 시리. 닷새간 쏟아진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17명이 숨졌고 11명이 실종됐습니다. 경남 산청과 경기 가평에서 각각 14명과 7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사제총기로 30대 아들을 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도주 3시간 만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서울 도봉구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한 걸로 드러나 경찰이 주민을 대피시킨 뒤 제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조기 유학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강행할 걸로 보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관세 협상 시한을 12일 앞두고 통상과 국방비 증액 현안 일괄 협상을 위해 워싱턴으로 출국했습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다음 달부터 기본 관세 10%에 더해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은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6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최악의 폭우로 산사태가 이어졌던 산청 소식입니다. 비가 그치면서 집과 도로를 덮친 토사를 걷어내고 무너진 시설물들을 복구해야 하는데 일부 지역에선 물과 전기가 끊기면서 복구 작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신용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산에서 쏟아진 토사가 마을을 덮친 경남 산청군 부리마을. 한 걸음 내딛기도 어려울 만큼 마을 전체가 뻘밭으로 변했습니다. 폭우는 끝났지만 주민들은 언제 다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SBS 신용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경남 산청과 경기 가평에서 인명피해가 컸던 건 산사태 때문이었습니다. 산사태가 반복되는 이유와 예방의 방법을 짚은 기사부터 보시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인명피해가 난 지역은 산림당국의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대상도 지자체의 산사태 안전점검 대상도 아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신문은 인력 부족으로 모든 산림을 점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지자체 관계자의 목소리를 전했는데요. 최근 40년간 발생한 국내 산사태는 연평균 400헥타르 규모로 매년 축구장 약 560개 넓이의 산이 무너지는 셈입니다. 국내에서 산림은 국토의 63%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 65%가 경사도 20도 이상의 급경사지입니다. 통학토가 많아 음직력이 낮은 데다 잦아지는 극한 강우도 산사태 위험을 높이는데요. 산사태 취약 지역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나무 뿌리와 토양이 단단히 결속될 수 있는 수종을 심는 등 산림 조성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했습니다. 끝으로 조선일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거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제프리 앱스타인에게 생일 축하 편지를 보냈다는 보도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언론재벌 루퍼트 머독이 정면 충돌했다는 보도입니다. 언론재벌 머독이 소유한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트럼프가 2003년 앱스타인에게 외설적인 그림이 담긴 생일 축하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와 백악관은 월스트리트 저널과 모회사 사주인 머독에게 기사를 내지 말라고 압박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엔 사주가 편집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머독의 신념이 작용한 걸로 전해집니다. 트럼프는 기사가 보도된 뒤 신문사와 모회사, 머독 등을 상대로 우리 돈 14조 원에 달하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머독은 그 어떤 소송에도 강력히 대응할 거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갈등이 길어질 경우 트럼프와 머독이 소유한 보수 매체들의 밀월 관계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이뉴스입니다. 여수의 한 식당이 혼자 온 손님에게 빨리 먹으라고 핀잔을 주었다는 소식 지난주에 제가 전해드렸죠. 이 식당이 결국 사과문을 내걸었습니다. 문제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앞으로 친절하고 부드러운 손님 맞이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자필로 적혀 있습니다. 어제 온라인에 해버렸습니다. 소비자들은 유명 플랫폼에 입점해 있던 업체라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7월 넷째 주가 밝았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 함께 살펴보시죠.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일반 국민은 15만 원, 차상위 계층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의 1차 소비 쿠폰이 지급되는데요. 집단 괴롭힘 우려 등은 과제로 남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일정, 이번 주 주요 일정 살펴봤습니다. 강원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상가와 도로가 침수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태백산 등 주요 국립공원에 대해서도 출입 통제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지원방송 송승원 기자입니다. 음식점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11시부터 물이 차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무릎 높이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네, 오늘 친절한 경제도 한지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기자, 내일이면 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가 된다고 하는데 일단 이 단통법이 뭐고 왜 없어지는 건가요? 네, 단통법은 애초에 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서 나왔는데 결국 이 모두가 휴대전화를 비싸게 산다는 비판과 함께 이번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단통법은 2010입니다. 또 삼성전자는 이번 주, 애플은 3분기에 속속 신형폰을 출시할 예정이어서 단통법 폐지에 따른 초기 시장 분위기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요즘 세계가 기후 때문에 정말 비상인 것 같네요. 우리나라가 극한호우로 신음하는 사이 루마니아에는 기록적인 강풍이 덮쳤습니다. 건물의 해전문이 마치 바람개비처럼 빠르게 돌아갑니다. 저 사이에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루마니아에서 포착된 모습이 있다며 다만 모든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는 영상은 절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연예입니다. 블랙핑크의 노래 뛰어가 글로벌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 주간 차트에서 통산 2번째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평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2월 콘서트에 이어 이번에도 레드벨벳 웬디가 출연해 자신의 솔로곡 라이크 워터 등을 들려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연예였습니다. 많은 피해를 남긴 폭우가 물러가면서 중부지방의 장마도 어제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이제는 폭염에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소나기가 예상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광주가 26도로 출발하며 밤사이 서쪽과 해안가에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침에도 땡.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닷새간 쏟아진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17명이 숨졌고 11명이 실종됐습니다. 경남 산청과 경기 가평에서 각각 14명과 7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사제총기로 30대 아들을 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도주 3시간 만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서울 도봉구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한 걸로 드러나 경찰이 주민을 대피시킨 뒤 제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조기 유학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강행할 걸로 보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관세 협상 시한을 12일 앞두고 통상과 국방비 증액 현안 일괄 협상을 위해 워싱턴으로 출국했습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다음 달부터 기본 관세 10%에 더해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은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폭우 피해 소식입니다. 지난 닷새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금까지 17명이 숨졌고 11명이 실종됐습니다.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서 인명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스팔트 도로가 무너져 내렸고 꺾여 부러진 전봇대 옆으로 불어난 강물이 세차게 흐릅니다. 어제 새벽 3시 반쯤부터 경기도 가평에 어젯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60대 남성이 자신의 아들을 쏴 숨지게 한 뒤 총기를 들고 그대로 달아났는데 도주한 피의자는 3시간 만에 서울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단지, 경찰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자신이 쓴 책에서 12.3 비상계엄을 옹호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어제 오후 사과문을 냈습니다. 강 비서관은 사과문에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펴낸 저서에서 12.3 비상계엄은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통합 차원에서 이루어진 인사인 만큼 인사철회 방침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1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오늘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지,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최희선 기자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1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은 9월 12일까지 8주 동안 온오프라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되진 않는다며 이런 문자가 오면 클릭하지 말고 삭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최희선입니다.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네, 오늘 첫 소식. 요즘 아파트에 살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사 오자마자 정성껏 준비한 손편지와 선물을 이웃에게 선물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네, 직장 때문에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로 이사를 온 A씨는 10개월 된 아이의 울음소리와 인테리어 공사 소음 때문에 이웃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뭔가 해야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사데이, 이웃데이라는 서울시의 캠페인을 알게 됐습니다. 사무실에서만 단정하게 갈아 신으면 문제 없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직장은 조직인 만큼 상사의 소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본이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서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계엄을 방조하거나 동조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백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어제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인사는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입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 알아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신고가 랠리를 멈추고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 증시가 이번 주 본격적인 실적 발표 기간에 돌입하는 가운데 미국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와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은 우리 시간으로 오는 24일 실적을 내놓는데요. 25일엔 인텔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섹터별 흐름을 살펴보면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유틸리티가 1% 넘게 올랐고 경기 소비재의 상승세도 두드러진 반면 헬스케어와 에너지는 하락했습니다. 콜라, GM 등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고요. 24일 발표되는 7월 제조업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예비치도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뉴욕 증시였습니다. 파워스포츠입니다.
프로야구 선두 한화가 고공비행을 계속했습니다. 리베라토와 최은성의 홈런포를 앞세워 KT를 꺾고 시즌 2번째 9연승을 달렸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선발 류현진이 5이닝 무실점 호투로 KT 타선을 틀어막자. 남자 스포츠 클라이밍의 간판 이도현 선수가 월드컵 12차 대회 리드 종목에서 시즌 첫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퍼스포츠였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전남과 경남, 제주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소나기는 오전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오후에는 그 밖에 중부 내륙으로 확대되고 출근길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26.1도, 강릉 27.6도로 시작하며 밤사이 서쪽 지역과 해안가에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매일 아침 시청자분들께 더 친절하고 가깝게 느껴지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잘 만든 뉴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공기청정기도 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